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사 얘기 나오니까 또 장사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예, 제가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잘할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근데 제 방송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라디오처럼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웃기게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죠? 아무래도 제가 댓글 컨텐츠로 그 자영업에 관한 이제 경험자분들 얘기를 좀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 높은 나라입니다. 자영업 공화국이죠, 우리나라가. 자영업 공화국. 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6번째로 높다.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많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 높았는데, 야, 1등이 아니네요. 야, 1등이 아니었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가 있네. 자존심 상하네. 안 좋은 거는 1등 찍어야 되는데 조심 상하네요. 6등밖에 못했어? 분발해야겠다. 30%까지 가서 1등 찍자. 나 1등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1등은 아니었네. 6등입니다. 분합니다, 이거. 안 좋은 거 1등 찍어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자, 우리나라 6번째 높았고, 한국보다 높은 나라가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 못 산 나라네요. 그리스 빼고. 그리스도 지금 유럽권 중에서는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닌데. 예.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는 없네요. 자, 여기 보면 그리스가 제일 높네요. 그리스가 34%, 예. 터키가 32%, 멕시코가 32%, 칠레가 27%네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해요? 일본은 자영업자 비율이 10%입니다. 일본은 10%밖에 안 돼요. 옆나라 일본은. 미국은 6%입니다. 다음에 분발해서 OECD 자영업자 비율 1등 찍읍시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인 겁니다. 진짜 높네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률을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26.9%. 그러니까 5년 안에 4분의 3은 무조건 망한다는 겁니다. 5년은 못 버틴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4분의 1이 자영업자인데 그 자영업자 중에서 5년 이상 버티는 사람들이 4개 중에 1개 남습니다. 4개 중에 1개. 굉장히 적죠, 이게. 그런데 제가 감히 자영업자 얘기를 왜 꺼내냐면 보통 이 자영업이 남이 잘 된다고 뛰어드는 뛰어드는 가장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자영업 왜 하냐 물어보면 주변에 하는 거 보니까 잘 되니까. 내 아는 지인이 커피 하는데 잘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왜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지금 장사하는 분들 중에 뭐 물어봅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야, 너 장사 잘 되냐? 힘들긴 하지 뭐 그럭저럭 뭐 되는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잘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나 장사 잘 돼. 우리 집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뭐 직장 다니는 거 조금 더 버는 정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거 와전을 시켜요. 어떤 식으로 와전을 시키냐? 야, 잘 된다고 하던데? 돈 많이 번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와전을 시켜. 정말 많아, 이런 경우. 나는 그냥 뭐 먹고 살만하다. 그냥 숨통 트인다. 월급쟁이보다 좀 더 번다고 했지 잘 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돈 엄청 많이 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느 순간 얘가 장사로 떼돈 번다 이렇게 소문나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얘도 잘 된다고 하는데 나도 좀 해볼까? 얘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잖아. 얘 학교 다닐 때 비비거렸잖아. 얘도 성공했는데 왜 나는 성공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보면 내가 정말 장사하고 싶어서 내가 원래 장사 꿈이다. 이 적성에 맞다. 내가 그 음식 잘 만든다. 음식 맛집으로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쪽에 관심이 많다.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남이 잘 돼가지고 남이 뭔가 프랜차이즈 잘 돼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죠. 그런 분들.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영업도 있지만 뭐 공무원도 있어요. 공무원도 주변 사람이 합격하니까 나도 덩달아 하는 경우 진짜 많죠. 보통 장학생 되기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정말로. 제가 보면 공무원 수험생들 장학생들 몇 명 왔는데 대체로 이런 케이스예요. 대체로. 왜 공무원 시험 시작했습니까? 물어보면 나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공무원 시험 붙었다길래 걔 공부 못했거든. 공부 못했는데 걔가 붙었으니까 나도 될 것 같아가 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됐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제일 말려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누가 붙으니까 하는 경우. 누가 붙으니까 공무원 시험 하는 경우. 제일 말려야 돼. 물론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어요. 많이 적어요. 비중이. 왜냐? 남이 해서 되는 거 본인 수 들어온 케이스는 동기부여가 안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목적도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해가지고는 못 붙는 시험이에요. 장사도 마찬가지. 장사도 그냥 해가지고는 장사 성공 못하죠. 열심히 해도 망하는 가게 굉장히 많죠. 근데 갑자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자, 남이 잘 된다고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되는 이유.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포화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잘 된다고 얘기하는 유튜브에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유튜브에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그 분야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분야예요. 아까 프랜차이즈 얘기 나왔잖아요. 프랜차이즈는 이미 프랜차이즈 한 사람들이 자리를 떡하니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더 심해요. 유튜브에 보면 뭐 장사 잘 된 분들 나오잖아. 그거 보고 따라하면 난 망하기 쉽다고 봅니다. 왜냐? 그 영상을 나만 봤겠습니까? 유튜브 접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봤죠.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레볼루션이에요. 이미 공개된 것들은. 보통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이 봤고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 뭐냐? 배달집, 커피 전문점 이런 겁니다.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해서 망하기 쉬운 게 커피 전문점이죠. 치킨집보다 커피 전문점이야. 우리나라는 커피집이 너무 많아요. 치킨집도 많지만. 근데 커피집이 제일 잘 망해요. 창업하기 제일 쉽고. 여자분들이 이거 좀 커피를 좀 우습게 생각해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도 커피를 좋아하겠지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여자분들이 의외로 브랜드 커피를 많이 따집니다. 오히려 동네 커피는 더 힘들어요. 이미 커피 전문점 아시겠지만 서울 쪽의 커피는 프랜차이즈가 다 잡아놨습니다. 좋은 목자리, 번화가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골목까지 커피 마시러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골목까지 들어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교통도 안 좋고 차 댈 곳도 많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아는 사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된다고 들어온 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혼자만 잘 되는 거 놔두지 않습니다. 이거 아마 장사하신 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공감할 거예요.
보통 하나가 잘 되면 그 유사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떡볶이집이 잘 된다. 그럼 그런 비슷한 떡볶이집 만드는 게 4-5개 생기고, 커피가 잘 된다 하면 그 커피가 잘 되는 것들이 1년 사이에 몇 군데 생기고, 배달집이 잘 된다. 그럼 그 배달집이 그 주변에 다 생겨요. 편의점이 잘 된다. 그러면 그런 경쟁 편의점이 생깁니다.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뭐 하나 잘 된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눈 뜨고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 군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들어와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포화 상태로 만드는 거 전 세계 최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알고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면 다 같이 죽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왜냐? 자영업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유동인구는 정해져 있거든요.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왔다 갔다 하면 사 먹을 사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또이또이 나눠 먹어야 돼. 물론 이제 유명하고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곳 사람들이 오겠지만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뭐 마케팅이나 어떤 행사 같은 게 약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창업하면 뭐 얼마 할인, 뭐 서비스 주면 사람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서비스 굉장히 약하거든요. 장사해본 사람도 아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김밥집에 3,000원 팔잖아. 그럼 저기 2,500원 팔면 글로 가. 뭐 김밥 2주 주문하면 배달 서비스 무료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그런 약하거든요. 몇백 원 차이 약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글로 가요. 뭐 치킨집도 막 2만원 파는데 우리는 15,000원에 판다. 배달이 공짜다 하면 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안 좋냐 하면 창업한 사람도 안 좋고 이미 가게를 차린 사람도 안 좋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에서 이미 조회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 분야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안 봐도 포화 상태입니다. 정말로. 유튜브에 뭔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럼 내가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 이미 그 영상을 보고 뛰어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정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거잖아요. 보안이에요, 보안. 돈 달리는 정보는 보안이 취약하면 쓸데기 없어 보입니다. 왜냐? 다 알고 있으니까. 난 유튜브에서 돈 잘 되는 정보는 알고 보면 돈 잘 되는 정보 아니에요. 이미 다 봤잖아. 다 알고 있는 게 무슨 돈 잘 되는 정보야. 다 따라하면. 그리고 장사라는 게 중요한 게 잠깐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잘 돼야죠. 왜냐하면 장사 망하면 할 게 없잖아 이게. 맞잖아요. 장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왜 자영업을 많이 할까 생각하면 돼. 장사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사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입니다. 노동시장이 마지노선이에요. 보통 이제 장사에서 망하면 정말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원래 장사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직장 다니고 더 이상 이제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마지노선 장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프랜차이즈는 절대 다수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근데 이것마저 안 되면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거의 어떻게 보면 최후 방어선입니다. 이 자영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뭐 잠깐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잘 돼야 돼요. 오랫동안. 5년 뒤에도 10년 뒤에.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이렇게 사람 메이저 터져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손님이 와서 일정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곳으로 5년, 10년 가야 됩니다. 그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떡상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몰려가지고 마케팅으로 이렇게 뭔가 좀 잘 돼가지고 많이 몰리는 거. 이거 잠깐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일정 수치를 유지해야죠.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약간 장사를 비슷한 게 뭐냐면 유튜브도 많은 유튜버들이 떡상을 원하는데 떡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떡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어떤 고정 시청자나 고정 조회수가 나와야 돼요. 고정적 영상을 찍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저도 유튜브 오래 했지만 잠깐 사람들 몰리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 수준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하지 못하면 다 떠나가는데 안 그래요? 유튜브도 좀 자영업이 비슷합니다. 유튜브도 저보다 구독자 많아서 접으신 분들 많아요. 왜 접었을까 한번 생각해봐. 구독자가 많은데 이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영상을 계속 소비하고 계속 보고 그리고 유튜브도 계속 영상을 찍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맞물려야 5년이 10년이 가는 거예요. 유튜브도 이제 컨텐츠가 고갈되면 더 이상 찍을 게 없으면 뭐 내가 영상 찍는 게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저작권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면
접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못 찍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조회수도 안 나오면 접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남이 잘 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된 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 분야를 그냥 아무 겁도 없이 뛰어든다는 거는 그냥 난 망하도 들어오겠다. 나는 그냥 자빠지겠다.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이 장사가 잘 된다고, 남이 뭔가 잘 된다고 그냥 그 얘기만 믿고 아무 어떤 준비도 안 하고 계산도 안 때리고 함부로 뛰어들다가 자빠진 사례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